당신의 삶을 사는 방법을 알려주는 배서희 TV. 안녕하세요. 배서희 TV입니다. 배서희 TV 최초 군인 가족분을 모셨습니다. 어떤 분인지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군인의 아내이자 새아이의 엄마인 찌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항상 군에 나오신 분을 촬영을 하다가 이번에는 6월에 어떻게 보면은 휴가철이잖아요. 기분도 낼 겸 우리 군인 가족분을 모셨습니다. 장소 마음에 드시나요? 네, 너무 좋은데요. 새아이 엄마라고 했지만 지금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 있는지. 저는 현재 작가이고 그리고 군인 가족의 이야기를 운영하고 있는 SNS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 인플루언서 분이시더라고요. 릴스의 조회수가 어마어마하던데 요즘 반응은 또 어떤가요? 계속 공감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따로 연락을 주셔가지고 굉장히 공감 많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많이 칭찬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아까 책 쓴 작가라고도 하셨는데 어떤 책인지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이 책은 친절한 엄마가 아니어도 괜찮아 라는 제목이고요. 제목대로 육아 에세이입니다. 제가 남편이 파병 갔을 때 육아로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그때 돌파구를 찾아서 책을 읽게 됐고 읽다 보니까 글을 쓰게 됐습니다. 그때 저만의 방식으로 돌파를 하는 과정을 담은 책이라서 지금 현재 육아가 힘든 엄마들 혹은 군인 가족분들이시라면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 네, 정말 이 책이 언제 나왔죠? 작년 9월에 출간됐어요. 작년 9월인데 5일 만에 브런치 조회수 10만 돌파. 이거는 이제 출간 전에 브런치에 먼저 공개를 했었는데 감사하게도 굉장히 조회수가 많이 그러면 나왔어요. 브런치에도 이제 글을 쓰시는 작가셨는데 책을 네. 내셨네요. 그러면 이 책에 아까 말씀하신 군인 가족의 힘든 점 그리고 네. 어떤 일들이 다 담겨져 있는데 그 이야기를 오늘 제가 질문으로 풀어볼 수 있겠죠? 네. 출간 너무 축하드리면서 저한테 선물 주신다고 네. 하셔서 저도 2024년에 나온 개정판 파일럿 에세이 오늘 하는 데 가다 감사합니다.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촬영에 앞서서 네. 리프러츠 조종사 선글라스를 항상 출연자에게 제가 선물로 드리잖아요. 그래서 미리 한번 세팅해봤는데 써보시고 마음에 드시는지 우와. 한번 보겠습니다. 저도. 네. 너무 잘 어울려요. 네, 보잉 선글라스. 네, 잘 멋지게, 쓰겠습니다. 착용하시기 바라면서. 첫 번째 질문인데요. 군인 가족으로 지금 사신 지 몇 년 차? 지금 9년 차예요. 9년 차. 네. 내년이면 10년 차네요. 네. 근데 아이들이 되게 어리던데. 지금 현재 9살, 7살, 4살이요. 그럼 거의 9년 동안 아이를 규칙적으로 네. 낳으셨네요. 아직 넷째는 계획이. 사실 여지를 두고 있긴 하지만 진짜요? 아직 체력이 안 돼서 만약에 낳는다면 조금 서둘러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절대 아니에요 하는데 맞아요. 넷째까지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9년 동안 군인 가족으로 살면서 이사는 한번 총 몇 번? 저희가 총 5번 했고 사실 지역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같은 지역으로 다시 이사를 한 적이 있어서 총 5번 있어요. 5번. 군인 하면은 이사를 엄청 많이 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친구들이나 이런 게 자꾸 헤어져야 하는데 군 생활을 뭐 남편 하면서 계속 같이 따라다니신 거죠. 네네. 그러면 군인 가족으로서 지금까지 가장 네. 힘든 점이 있었다면 힘든 점은 아무래도 인간관계인 것 같아요. 늘 저희가 언제 이동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늘 불안한 상태거든요. 사람은 결국 부딪히면 살아야 되는데 깊게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늘 불안정했고 힘들었고 결국은 이런 것 때문에 아빠랑 떨어져서 지낸 가정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참 미안하고 안타까운 경우가 많죠. 어떻게 보면은 진짜 인간관계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해서 네. 그런 부분이 가장 힘든데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정규직이 아닌 작가나 브런치나 릴스를 할 수 있는 도전적인 삶을 사시는 것도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정말 제가 검색하다가도 새아이 엄마인데도 불구하고 다양한 일을 하셔서 정말 인상 깊었거든요.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군인 가족이라서 이것만은 좋다. 뭐 장점은 점이요? 많겠지만 네. 그중에 꼽아보자면. 여러 지역을 다닐 수 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아빠의 직업이 사실 일반적이진 않으니까 굉장히 애들이 자랑스러워한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PX를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인 것 같아요. 그것에 플러스 군 휴양시설, 호텔이나 네. 골프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거는 제가 사회 나와보니까 현역이었을 때는 이용을 잘 못하고 나왔을 때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이 나중에는 참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네.
신랑이 군인이다 보니까 자꾸 떨어져 지내잖아요. 네. 최장 집을 비운 게 몇 개월 정도 있을까요, 신랑이? 저희는 파병 기간 포함해서 1년 반 정도였고, 그리고 나머지 6개월은 기국에서 이제 남편을 먼저 발령을 받아서 가고, 집 문제로 저희가 거의 월말 부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2년 정도 떨어져 지낸 것 같아요. 저도 군생활 하면서 신랑과 같이 사는 기억이 거의 없는데 같이 살았을 때 갑자기 2년 떨어지면 그것도 정말 길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아이들을 독박 육아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진짜 쉽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럼 정말 군인 가족으로서 지금 새 아이를 육아를 하는데 신랑 부분이 어느 부분까지 도와주시는지 진짜 감사하게도 저희 남편은 육아 참여도가 굉장히 높아요. 아이들하고 놀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요리를 해주고, 그래서 제가 새까지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새 아이를 키우면서 지금 책을 내신 거죠? 네. 이 책을 내게 된 계기 어떻게 될까요? 남편이 파병 갔을 때 아이가 당시에 6살, 4살, 5개월이었거든요. 근데 너무 어리다 보니까 뭐 하나도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욕구가 계속 쌓였던 것 같아요. 나도 뭔가를 하고 싶다는 욕구가 쌓였는데 어느 순간 내가 이게 빵 하고 터졌어요. 그래서 이거 나만의 돌파구를 찾아야 된다라고 해서 저에 대해서 그때 처음으로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좋아했던 거 뭐지?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지? 내가 하고 싶은 게 뭐지? 생각했다가 그래 맞아, 내가 책 읽는 걸 좋아했었지. 그래서 책을 읽고 내 이야기를 글로 한번 써보고 싶다라고 해서 썼고, 그게 좋은 반응을 얻어서 출간까지 하게 됐어요. 그렇게 보면은 신랑이 없을 때 네. 오히려 책을 쓰게 된 거니까 좀 외로웠지만 오히려 좋은 기회였네요. 맞아요. 혹시 결혼 전에는 직장을 갖고 있었다가 결혼하면서 네, 맞아요. 내려놓게 된 건가요? 저는 10년 차 CS 강사고요. 이번에 고객 만족이라고 해서 서비스 강의를 하고 또 동기부여 강의도 해서 군부대도 많이 갔었어요. 그렇구나. 전직 강사셨네요. 네. 군인 가족이면 지금 군인 아파트에 살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대기 중이에요. 그럼 예전에는 군인 아파트에서 많이 살았잖아요. 네. 그럼 그곳에서 군인 가족 엄마들하고 혹시 모임이나 아니면은 335 네. 이런 커뮤니티를 한 적이 있는지 그런 것들 궁금해요. 네네. 아무래도 남편이 뭐 야근이나 당직 뭐 훈련이 잦잖아요. 아무래도 만약에 그런 날이 딱 걸렸을 때는 거의 공동육아의 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한 집에 모여가지고 아이들도 같이 보고 음식도 시켜 먹으면서 또 힘든 점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버텼던 것 같아요. 지나고 보니까 그때가 참 즐거웠던 것 같아요. 네. 진짜 군인 가족들만의 그런 커뮤니티가 있어서 되게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남편의 월급날, 수당날 이런 게 다 공유가 되니까 어떻게 보면 신랑들이 가장 두려워한다는 모임이지 않을까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군인 가족으로 사실 계획이시잖아요. 정말 수많은 군인 가족분들도 지금 전방이든 어디서든 남편 내조하면서 사실 일을 하지 않으면 우울감을 겪고 있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분들에게 지금 아이가 셋인데도 불구하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처럼 그분들에게 힘이 되는 한마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한겨울에도 움트는 봄이 있고 밤에 장막 뒤에도 미소 짓는 새벽이 있다라는 말인데, 이거는 상황을 조금 다르게 봤을 때 같은 일도 다르게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상황이 그렇게 힘들겠지만 힘들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얘는 조금 특별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시면은 저처럼 제2의 직업을 가지실 수도 있고 또 다른 새로운 삶이 펼쳐질 거라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화이팅! 지금까지 우리 군인 가족에 대한 삶을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2부에서는 더 본격적으로 신랑을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와 군인 생활에 대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